안녕하십니까, 더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철강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도 간략하게 시장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0.2% 코스피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서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의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2600선 위까지 물량이 잠재되어 있는 흐름이고 이제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적죠. 거래량이 적고 이 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뭐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쨌든 이 물량을 소화시켜 줄 수 있는, 흡수해 줄 수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된 상태에서 한 차례 뚫어주고 그 다음 뭐 다음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을 받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눈치 보는 장세에서 지수를 올리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볼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는 왔습니다. 빨간불이 들어는 왔는데 이거는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뭐 1%씩 아니면 뭐 2%씩 때려 맞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승세를 타고 오고 있다. 5일선 이상에서 놀고 있지만 언제든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을 확보를 해둬야 되는 시기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 상승. 이번에 9월에도 이제 금리 상승 이슈가 있죠. FOMC에서 0.75%에서 이제 1%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금리가 사실상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금리가 내리면은 주식에서는 호재다. 주식은 상승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이 상승은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어쨌든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한테는 그 금액이 남게 되죠. 채권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가격을 1,000원에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금리가 상승되면서 채권 가격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8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200원이 남습니다. 200원이 남게 되는데 이 200원이 뭐 이제 원재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선물시장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주식시장 쪽으로 이제 가면서 주식시장에서 지금 단기 저점에서 물량을 사모으는 이런 식으로 금액이 여분이 투자가 돼서 주식시장에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2018년도 고점에 위치한 건데 뭐 4년 전 가격이랑 똑같은 거니까 시간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지금 매수하더라도 길게 보면 물론 당연히 저는 좀 더 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시점으로 보더라도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제가 만약에 본다면 여기 고점을 다시 한번 뚫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듭니다. 요즘 들어 들고 그 경제 침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 침체는 이제 그 고용이 불안정할 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 고용지표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실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도 실직을 많이 하진 않고 있고 오히려 서비스 업종은 고용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긴 한데, 이 실직이 이게 일어나야지, 많이 증가해야지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기업들이 운영을 잘하고 쌓아둔 유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어만 잘 해준다면 경기 침체가 이제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주식시장이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지금 이제 올리는데, 지금 뭐 예적금으로 많이 가죠. 예적금을 많이 가는데 이 예적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가 아니고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 예적금을 드는 사람이 평생 예적금만을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돈도 이제 다시 남아돌게 되고,
이 예적금이라는 상품이 다시는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서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낮아지죠. 투자 상품이 아닐 뿐더러.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적금으로 돈이 쏠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붐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 주식시장의 붐은 언제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 패턴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 철강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같은 경우는 강건업체 이렇게 인포스탁 테마를 들어가시 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가장 이제 위에 있는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종목이 뭐죠? 뭐 휴스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휴스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게 나오면서 여기 상한가도 가고 여기 또 단기 고점까지 형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까지 동반이 됐고, 근데 이 철강주를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볼기보다는 섹터 전반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강주가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쏠리는 이유는 이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 첫 번째는 방위산업인데, 이 폴란드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탱크나 미사일, 전투기 이런 거를 이제 수출을 우리가 성공시켰다고 언론에서 많이 띄웠죠. 언론에서 많이 띄우면서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이게 사실상 이게 그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계약 금액도 뭐 20조 원, 30조 원 이렇게 몇십조 원의 조단이고,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도 짧게 끝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을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바짝 부는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괜찮게 볼 수 있다. 특히 아직까지 이 시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 특히 철강 관련주들이 있다면은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집중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위산업은 뭐 하도 이제 많이 언론에서 이제 이슈몰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중 갈등, 갈등이라고 했는데, 미중 갈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혜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미국과 중국은 언젠가는 뭐 다시 합치게 되더라도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패권 싸움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아이템을 두고 싸우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제 수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철강 쪽입니다. 철강. 이제 미국이 만약에 중국의 그 철강이 관세를 높이기 시작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국이 이제 이 전 세계에서 철강을 거의 뭐 50% 이상을 생산하는 국가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 철강을 생산하는 나머지 국가에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세금이라는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저는 이제 어마무시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국에다가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철강이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이 된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다 수출하는 게 전체 철강 중에 미국 수출 비중이 이제 60% 이상 된다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미국이 이제 뭐 중국에서 철강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철강을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면은 이 수출업계 쪽에서도 굉장히 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기업 하나에서만 담당을 하는 게 아니라 업종 전반적으로 수혜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 철강주 쪽에 굉장한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이건 뭐 어렵게 볼 건 아니고, 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면서 이제 원자재 공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이걸 좀 법안을 완화를 시킨 겁니다. 이거를 법안을 되게 세게 때렸었는데 법안을 완화시켜서 이제 이 원자재를 수출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겠다. 다변화하면은 어쨌든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철강이죠. 철강이고,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그 뭐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끌어오잖아요. 그런 거 이제 파이프라인도 많이 짓게 되고,
특히 이 조선 업종이 우리나라에도 다시 한번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이 LNG를 이제 싣고 다니는 것들,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 이제 철강 쪽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철강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철강 가격, 마지막에 철강 가격을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혜가 아니라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그 공급이 좀 부족해지면서 이제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한번 2차 파동 겪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죠. 경기 침체가 이제 오고 있는 과정이고, 그로 인해서 철강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지금 생산을 줄이고 있긴 합니다. 생산을 줄이고 있긴 한데, 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많이 줄이니까 수요가 많이 줄어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강주를 길게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악재도 해석을 하면서 갖고 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철강은 굉장히 좀 복잡한 요소가 많긴 한데, 철강도 근데 지금으로서는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은데, 저는 차라리 시선을 돌려서 이 철강 가격이 오르면은 이 또 다른 업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 있죠. 자동차. 왜냐면 이 철강 가격이 오르면 이 철강 기업들은 이 손실난 부분을 어디서든 메꿔야 됩니다. 메꿔야 되는데, 이 메꾸는 것을 찾아볼 때 가장 먼저 철강 가격을 올리는 부분이 자동차 부분입니다. 자동차 부분에 자동차에 납품하는 이 철강을 가격을 올려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하반기부터 자동차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올린다라고 이미 말을 했죠.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자동차 관련주들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부품주들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있다는 부분 잊지 않으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